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서민 소득 주도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 경제를 제안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에 이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문 대표가 얘기한 새 경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재인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연설문에 경제라는 단어가 100번이나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문 대표는 지난 1971년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서울 장충당공원 연설 내용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특정 재벌과 결탁해 면세해준 세금이 1,200억 원이었는데 이것만 걷어들이면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등 서민 공약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기업 부자 감세로 재벌의 금고만 채웠지 국민의 세금은 텅 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값 등록금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등 각종 복지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거나 대폭 축소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과 서민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을 본딴 새 경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간당 5,580원, 월 116만 원으로는 3, 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릿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표는 심각한 가계 부채와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안에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임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자원개발 청문회와 관련해 여당이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즈음해 비용에 상관없이 실종자를 위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선체를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의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처럼 반성과 성찰을 기대했지만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역할론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4.1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대다수 후보가 오늘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29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재보선은 1년 임기의 국회의원 4명과 일부 지방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 정치적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게 돼 선거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광주 서구을 지역을 방문해 지역 민심과 선거 판세를 살펴볼 예정이고 문재인 대표도 격전지인 경기 성남 중원을 찾아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